안녕하세요, 배찰수 튜브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를 구매를 했어요. 나름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아이패드 두 가지 모델이 새로 나왔죠. 완전히 폼팩터가 바뀐 아이패드 미니 6 때문에 상대적으로 9세대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성비로 본다면 안드텍까지 포함해서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되는 건 아이패드 9세대예요. 외형적인 변화는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A13 바이오닉으로 칩셋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 칩셋의 성능을 보자면은 비슷한 가격대인 미패드 5와 비교가 될 텐데요. 미패드 5에 장착된 스냅드래곤 86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시된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아이패드 9세대보다 빠른 CPU를 탑재한 태블릿은 없고요.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을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태블릿이 종이 재질에 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상자 안에 간단한 설명서와 보증서, 그리고 애플 로고가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아이폰에 들어있는 스티커보다는 크기가 좀 크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붙일까? 자,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반갑더라고요. 20W 충전기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C타입에서 라이트닝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을 보고 알았는데 충전기도 C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버 분들 보니까 막 새 제품 막 냄새 맡고 그러던데 재밌어서 하시는 거겠죠? 참고로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새 제품 뜯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애플 로고가 뭐라고 참. 잠깐 살펴봤는데 외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영상 초반에 안드로이드 탭 아이패드 통틀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태블릿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대와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가성비가 더욱더 좋아졌는데요. A13 바이오닉 칩셋으로 칩셋이 변경되었고요. 참고로 이 CPU는 아이폰 11에 들어간 CPU인데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출시된 모든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성능을 가진 CPU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스냅드래곤 888도 싱글코어는 되려 A13 바이오닉이 뛰어나요. 어느 정도 성능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 CPU의 성능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내장 용량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32기가에서 64기가로 2배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32기가로 출시한 게 좀 말이 안 되는 횡보긴 했죠. 그리고 거울 기능도 있어요. 자, 이렇게 거울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인 색감도 훌륭하고 500니트 밝기도 훌륭하지만 빛 반사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울 수준이에요. 라미네이팅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받기 전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직접 받고 이 갭을 확인을 해보니까 터치 패널과 액정 사이에 이 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래서 라미네이팅 처리가 된 거를 선호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밝은 데서 보면은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는데요. 애플 펜슬을 쓸 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A7과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 보급형 태블릿의 갭이 아이패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적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보이시죠? 일부러 이렇게 차이를 뒀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갭이 컸습니다. 어떻게 A7보다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빛반사 라미네이팅 밑처리를 제외하고는 훌륭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4대3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단점이자 강점인데 웹서핑, 이북 필기, 드로잉 시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인치 큰 A7과의 비교인데
직접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0.3인치 HD 화면이 크지만은 디스플레이의 비율 차이로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눈이 시원시원하니 아이패드 액정이 더 커 보이죠. 4대3 비율이 더 효과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만 볼 게 아니라면요. 물론 영상 플레이 시에 이렇게 아래 위 렛터박스가 크게 남아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태블릿으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서 4대3 비율의 아이패드가 더 좋았습니다. 이 점은 각자 참고해서 구매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 9세대는 하단에 몰려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폼팩터의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3가 상하단에 스피커가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건 보급형에 넣어줄 생각이 없다고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이패드답게 음량, 음질은 충분했는데요. 가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세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스피커를 가리게 되거든요. 이거 위치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많이 변했습니다. 12메가픽셀로 화소수가 올라가고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전면 카메라 촬영 장면이고요. 좌측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거의 액션캠 수준의 화각으로 변합니다. 이게 괜찮더라고요. 줌이나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때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기본 카메라 사용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화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위치가 손으로 가려지는 부분이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고요. 자, 페이스타임 센터 스테이지 예시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잘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따라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자, 원래는 제가 아이패드 9세대를 가성비 원탑 게이밍용 태블릿으로 리뷰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특정 게임에서 튕기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램이 3기가인 아이패드에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와, 진짜 배그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원신과 오딘 같은 게임은 튕김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램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3기가라니. 제가 즐겨하는 배틀그라운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떤 옵션으로 설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울트라 HD 4K 해상도에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거의 최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게임도 해봤는데 잠깐 해본 거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옵션 상태에서 버벅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램만 조금 높았으면 진짜 가성비 게이밍용 원탑 태블릿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최신형 안드로이드 탭보다 빠른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 용량이 2배 업그레이드돼서 64기가. 전면 카메라의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8세대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가성비 태블릿이고요. 별도로 애플펜슬을 구매하시면 생산성도 업되겠죠. 하지만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램도 3기가 동결, 스피커도 하단에 몰려있는 거는 단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를 빼고는 훌륭한 태블릿입니다. 각자의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미니6 사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뛰었더라고요. 영상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